한류의 힘은 여전히 강합니다. 일본에선 한국의 패션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고, 미국에선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한국어를 배운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요즘 들어 더욱 한류가 진행되고 있는 시장이 있는데요. 바로 음료 시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료 시장이야말로 가장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시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외식을 할 때도 보통 음식을 시키면 음료도 필수로 시키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음료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접하고 체험하는 문화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때문에 전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음료들이 사랑을 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세계화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의 음료 중에서도 요즘 급격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밀키스인데요. 이미 지난해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지만 올해 역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예전에는 러시아를 비롯한 몇몇의 국가에서 애용하는 음료였다면 현재는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었죠. 칠성음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음료의 해외 매출은 중국 39%, 미주 32%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중국 시장의 경우에는 밀키스로 30여 년 만에 최대 판매 실적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죠. 대만 시장의 수출 현황은 이보다 더했는데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만 시장에서 밀키스가 1천만 캔 이상 팔려나갔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무려 810% 증가한 양이었습니다. 사실 초기에만 하더라도 밀키스를 보는 외국인들의 시선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밀키스란 흰 우유에 탄산수를 부은 느낌으로 다가온 것이었죠. 그러나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지자 한국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이 많아졌고, 밀키스를 제대로 경험한 이들은 유니크한 사이다의 느낌과 크림 같은 식감의 조화가 환상적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밀키스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많은 음료들이 처음에는 그리 좋은 평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의 탁월한 마케팅이 합쳐지자 이내 많은 음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로 손꼽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중 재밌는 일화를 가진 몇 가지 음료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알로에 베라킹입니다. 한국에서도 알로에 주스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유명한 음료인데요. 사실 외국에서 알로에는 애초에 주스라는 개념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선 그저 피부에 좋은 화장품 원료로 쓰는 것이 다였죠. 그리고 이것을 기회라고 여긴 알로에 베라킹 측은 알로에가 건강에 좋다는 점을 마케팅 삼아 1997년 처음으로 해외에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인기가 엄청났는데요.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미국인들이라 그런지 수많은 사람들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알로에 주스에 열광했고, 알로에 베라킹은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대통령상을 받기에 이르렀죠. 이후 식품 콘테스트에서 사관왕을 수상하며 현재 알로에 베라킹은 세계 알로에 음료 시장의 76%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카스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음료수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중국과 미국 그리고 캄보디아였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경우 인구수도 많기에 수출량이 많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뜬금없이 인구수도 적은 캄보디아가 뒤를 잇는다는 것이 신기한 일인데요. 바로 캄보디아에서는 현재 국민음료로 불리고 있는 바카스의 존재감 때문이었습니다. 2009년을 시작으로 수출량이 점점 늘어나더니 현재는 역대 최대 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카스가 이처럼 사랑을 받는 이유는 맛도 맛이었지만 캄보디아 국민들의 감성이 한국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고생하고 함께 꿈을 이루자던 한국의 70년대 80년대 정서가 캄보디아의 현재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의 국민 피로회복제라는 마케팅이 캄보디아에도 통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나나 우유입니다. 바나나 우유가 지금은 전 세계가 사랑하는 음료이기도 하지만 한때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제품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수출이 잘 돼 현지에서도 구입할 수 있었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중국 관광객들 사이에선 한국에 가면 꼭 마셔야 할 음료로 통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인기의 짝퉁 천국인 중국에서는 디자인과 맛을 따라한 짝퉁 바나나 우유가 등장해 골머리를 썩힐 정도였죠. 그래서 기존 네모난 멸균 팩으로 판매하던 바나나 우유를 한국에서 파는 단지 모양으로 바꾸게 되었고, 이게 또 큰 히트를 쳐 인증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바나나 우유와 커피를 조합한 뚱바라떼라는 재미있는 커피 레시피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퍼져나가 다시금 바나나 우유의 열풍이 불어 닥치기도 했죠. 이처럼 한국의 수많은 음료들이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음료로까지 자리 잡았다는 것이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누군가는 음료가 외국에서 팔리는 것이
뭐 그리 대수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음료는 식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에 오히려 더 선택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먹던 음료만 먹기 마련이니 말입니다. 그렇기에 한국 음료의 성장이 더욱 뜻깊은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키스는 정말 맛있어. 만약 미국에서 누군가 이걸 먼저 개발했었더라면 그 사람은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난 개인적으로 소다 맛의 음료를 자주 먹는 편은 아닌데 가끔 생각이 난다면 무조건 밀키스를 먹어. 적어도 소다 음료수 중에서는 밀키스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한다. 밀키스의 진정한 매력은 소주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 둘의 조합으로 엄청나게 맛있는 칵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직도 밀키스는 그 자체도 좋지만 소주랑 섞어 먹을 때 더 빛을 발한다고 생각해요. 밀키스는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지. 지금도 꾸준히 잘 팔리는 음료라고 생각해. 확실히 맛이 훌륭하다. 내 입맛에는 뭐랄까 마치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녹여 만든 음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드러운 맛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기본의 밀키스보다는 키위맛 밀키스가 제일 잘 나간다. 난 오히려 한국에 와서 놀랬잖아. 한국인들 중에는 키위맛 밀키스를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진짜 맛있는데 말이야. 나의 아침 출근길에 바카스 없는 삶은 생각하기도 싫다. 난 아침에도 바카스 점심 먹고 바카스 퇴근하고도 바카스를 먹는다. 그 정도면 중독 아니야? 피로회복제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 아무리 맛있어도 적당히 먹어야지. 처음에 바카스 병을 보고 좀 놀라긴 했었습니다. 병의 모양이 우리나라에선 약병이랑 비슷해서 맛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었죠. 근데 한번 먹어보고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바카스는 정말 최고지. 보통 에너지 드링크는 약간 타르트 같아서 달기만 하고 끝맛은 별로인 경우가 많은데 이건 은은한 단맛이 계속 이어지고 새콤해서 물리지가 않는다. 한국의 바나나 우유는 뭔가 특별해. 다른 바나나 우유도 많은데 중독성이 강하다고 해야 할까? 굳이 한국 바나나 우유가 있는데 다른 걸 사 먹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야. 인정합니다. 사실 원래도 우리나라에 대중적으로 팔리고 있는 건데 전 한국에서 만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음료는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안에 포도알이 들어있는 음료다. 처음에 그 안에 포도알의 정체를 몰라서 음료가 상해서 젤리처럼 변한 줄 알았다니까? 설명을 듣고서야 제대로 맛을 보고 맛있는 것을 알았지.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